아버지, 맞죠? 김동수 씨. 딸의 결혼식 날 평생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30년 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그 아이가 하필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한순간의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 때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가, 이른 아침의 고요함이 김동수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올해 62, 중소기업에서 30년간 성실히 일하다 은퇴한 지 벌써 2년째였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겠구나. 거실로 나온 동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벽에 걸린 딸 지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28살의 지연이는 그의 전부였어요. 아내를 일찍 여인 후 홀로 키워낸 딸, 그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힘겹게 살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시간들이었죠. 동수는 사진 속 지연이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동수는 며칠 후에 있을 지연이의 결혼식을 떠올렸어요. 벌써 몇 달째 준비에 여념이 없던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신랑감도 괜찮은 청년이고 무엇보다 지연이가 행복해하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컸어요. 딸을 홀로 키우느라 부족했던 게 많았는데 과연 좋은 아버지였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지연이만큼은 나처럼 힘들지 않게 살면 좋을 텐데. 동수는 중얼거리며 찬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살과 희끗해진 머리카락,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죠. 그래도 딸의 결혼식에서는 당당한 아버지로 서고 싶었습니다. 동수의 생활은 규칙적이었어요. 은퇴 후 별다른 취미도 없었지만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오늘도 평소처럼 운동화 끈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동수는 이 동네에서 보낸 지난 20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지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골목 끝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동수 씨, 지연이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요? 물어보는 말에 동수는 네, 다행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싶었거든요. 산책 중에 마주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연이가 어렸을 때도 저렇게 천진난만했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 하며 달려와 안기던 모습, 숙제를 도와달라며 졸졸 따라다니던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오래된 기억도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전 또 다른 아이가 아빠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30년 전 그 일이 떠올랐거든요. 가난과 빚에 쫓겨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 그 후로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비밀이었죠. 당시에는 정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빚쟁이들의 협박, 아내의 병원비,
갓난아기였던 지연이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첫째 아들을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동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신문을 접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건강하게 자라났을까요? 혹시 자신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오늘 웨딩홀 최종 점검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준비되셨어요? 딸의 밝은 목소리에 동수는 잠시 암울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럼 바로 나갈게. 동수는 기꺼이 응하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 무렵 지연이와 만난 웨딩홀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크고 웅장한 로비, 반짝이는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동수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비록 큰 돈이 들었지만 자신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며 준비한 결혼식이었거든요. 아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지연이의 밝은 목소리에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지연이가 선택한 곳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웨딩홀 관계자는 친절하게 식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부 아버님께서 딸을 에스코트하시고 그 다음에 축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축가자는 신랑 측에서 섭외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축가자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웨딩홀 직원은 당일에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깜짝 선물이라고 신랑 측에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라고 답했어요. 지연이는 신나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빠, 정말 예쁘지 않아요? 여기서 결혼한다니 꿈만 같아요. 딸의 환한 웃음을 보며 동수는 잠시나마 불안한 마음을 잊을 수 있었죠. 이 순간만큼은 딸의 행복이 전부였으니까요. 웨딩홀을 나서며 지연이는 동수의 팔짱을 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없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런 예쁜 결혼식까지 해주시고. 딸의 고마운 말에 동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에게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온 동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 딸이 시집을 가면 이 집은 더욱 적막할 텐데 과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옛날 일이 밝혀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죠. 저녁을 혼자 먹으며 동수는 지연이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연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 다시 힘을 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옛 기억들이 떠오르는 걸까요? 밤이 깊어지자 동수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이면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동수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내일만큼은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그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알아보는 일은 없기를. 결혼식 당일 아침,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화창했어요. 딸의 결혼식에 딱 어울리는 날씨였죠. 하지만 동수의 마음은 왠지 무거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괜찮을 거야. 오늘은 지연이만 생각하자.
동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차려입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넥타이를 매는 것도 평소보다 어려웠죠. 마음이 불안하니 몸도 따라서 긴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쯤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헤어와 메이크업 받으러 가야 해서 먼저 웨딩홀로 갈게요. 아빠는 1시쯤 오시면 돼요. 딸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동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지연이만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을 나서기 전 동수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내가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따뜻했죠. 동수는 사진 속 지연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주자. 웨딩홀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플래너, 사진사, 음향 담당자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느라 바빴죠. 동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연이를 위한 준비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지연이를 만난 순간 동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언제 이렇게 예쁘게 자랐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빠 어때요? 예쁘죠? 지연이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야.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지연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홀은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신랑 측 가족들과 친구들, 신부 측 하객들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동수는 식장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연이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셨다니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날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동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신이 나설 차례가 왔거든요. 이제 신부 아버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연이의 팔짱을 끼고 꽃길을 걸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축하 인사가 귓가에 울렸죠. 지연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동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신랑 앞까지 걸어가서 지연이의 손을 예비 사위에게 맡기는 순간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정말 딸을 보내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죠. 신랑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동수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젊은 사위의 진지한 대답에 동수는 안심이 되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동수는 하객석으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신부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끝났구나 싶어서 한시름 놓였어요. 서약식이 진행되고 반지 교환까지 끝나자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축가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신랑 신부를 위해 특별한 축가를 준비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축가를 들을 준비를 했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불러줄지 궁금했죠. 지연이도 신랑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축가를 불러주실 분은 이서준 씨입니다. 신랑님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대학 선배라고 하는데요. 신랑과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오늘의 축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네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동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서준? 설마 그 이름이?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세상에 서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동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죠. 무대로 향하는 남자의 뒷모습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왠지 낯익은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무대에 올라서자 조명이 환하게 비쳤어요. 그 순간 동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매일 거울로 보던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설마 그 아이가. 동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보육원에 맡겼던 그 아이 서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는데 지금 무대에 서 있는 남자와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서준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면서 웨딩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감탄하며 축가에 집중했죠. 하지만 동수는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무대 위 그 남자의 얼굴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서준이야? 내 아들이야? 동수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친척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축가가 끝나자 하객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연이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정말 노래를 잘 부르시네요. 하지만 동수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서준이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점점 동수가 앉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남자와 마주칠 용기가 없었거든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동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진정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세상에 서준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달래도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다시 식장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동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지연이의 결혼식이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동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그 남자가 30년 전 자신이 보육원에 맡겼던 서준이라면?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식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축가를 불렀던 그 남자가 신랑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코 모양, 눈매, 심지어 말할 때의 표정까지 어린 시절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동수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바로 자신의 첫째 아들이라고. 3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아이라고. 서준이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동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 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동수를 알아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동수는 깜짝 놀라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설마 날 알아본 건 아니겠지? 동수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서준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아서 불편했죠. 혹시 정말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신경과민일까요?
결혼식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답사, 양가 부모님의 인사말, 케이크 커팅까지 모든 순서가 차례대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동수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서준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피로연 시간이 되자 하객들이 식당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동수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움직였지만 마음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혹시 서준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까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동수는 서준의 동향을 계속 살펴봤어요. 다행히 서준은 신랑 측 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가끔씩 동수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동수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지연이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게 되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동수는 예의를 차리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죠.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동수는 지연이와 함께 하객들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느라 바빴죠. 그런데 서준이 동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축가를 불렀던 이서준입니다. 서준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동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김동수 씨 맞으시죠? 서준의 질문에 동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만.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죠. 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한데 혹시 예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그 순간 동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서준이 자신을 알아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동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다가왔어요. 아빠, 이분이 오늘 축가 불러주신 분이에요? 정말 노래 잘 부르시더라고요. 딸의 밝은 목소리에 동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준이 지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런데 지연이를 바라보는 서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은 눈빛이었죠. 그런데 신부님, 아버님과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서준의 말에 지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빠 쏙 빼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식은땀이 났어요. 서준이 지연이를 보며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혹시 지연이와 자신의 닮은 모습을 통해 가족 관계를 짐작한 걸까요? 실례지만 다른 자녀분은 안 계세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동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저희는 저 하나뿐이에요.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준은 동수를 계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어디서 뵌 것 같은데. 혹시 성산동 쪽에 사신 적 있으세요? 성산동? 그곳은 30년 전 동수가 살았던 동네였어요. 서준을 보육원에 맡기기 전에 살았던 바로 그곳이었죠. 동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그쪽에 산 적이 없는데요. 동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서준의 표정을 보니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었죠.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동수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동수와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서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어떻게 서준이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동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죠. 지연이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 속 사람이 아빠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아기는 누구예요? 딸의 질문에 동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맞죠? 김동수 씨.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동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널 몰라.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서 설득력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지연이는 아버지와 서준을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왜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준은 한 걸음 더 다가와서 말했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저를 보육원에 맡기셨잖아요. 그때 제 이름은 김서준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보육원? 그럼 이분이. 지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동수를 바라봤어요. 동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에 드러나다니. 하필 딸의 결혼식 날에. 말이에요. 웨딩홀 로비는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동수와 서준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동수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제게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딸의 절절한 질문에 동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다니. 서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서준입니다. 본명은 김서준이고요. 7살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후에 입양되어서 성이 바뀌었어요. 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동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 사람이 신부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럼 신부한테는 오빠가 있었던 거네. 신부 아빠가 애를 버렸다는 말이야 그럼. 세상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동수의 귀에 따갑게 들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동수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서준이 보여준 사진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충격을 받은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빠, 평생 저만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기셨어요? 정말 아빠가 가족을 버린 사람이에요? 딸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동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신랑 측 가족들이 다가왔어요. 신랑의 아버지는 분노한 표정으로 동수에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동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떻게 30년 전에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빚에 쫓기고 아내는 아프고 갓난아기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다고. 신랑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숨기셨어요?
혼담 과정에서 당연히 말씀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이 이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실망스럽네요. 신랑 측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지연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 씨, 저는 당신을 놀라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오늘 아버지를 보고 확신이 서서. 하지만 지연이는 서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해요.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결혼식 날에 왜 이런 일이? 하필 제 결혼식에 왜요? 딸이 울음을 터뜨리자 동수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딸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다니. 신랑이 당황하며 지연이를 달래려 했어요. 선배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아, 진정해. 우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소란스러워졌거든요. 웨딩홀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손님들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대화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이미 모든 하객들이 이 상황을 목격해버렸습니다. 동수는 무릎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장 행복해야 할 딸의 결혼식이 이렇게 엉망이 되다니. 자신 때문에 지연이가 이런 창피를 당하다니.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서준이 동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30년 동안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리셨는지,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서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동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내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지만 변명처럼 들릴까봐 말을 멈췄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도 충분히 상의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지연이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이 취소되는 건가요? 지연이의 절규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딸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동수는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어요.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신랑 집안에서 화낼 만하지. 불쌍한 신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동수를 찔렀습니다. 서준은 지연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연이의 거부에 서준도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랑은 양쪽 가족 사이에서 난처해했어요. 잠깐 모두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랑의 부모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신랑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가족사를 숨기고 결혼하려 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동수는 고개를 들어 신랑 측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동수의 간절한 호소에도 신랑 측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웨딩홀 한쪽에서는 하객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웠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동수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서준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낸 건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30년 동안 부모를 찾아 헤맸어요. 오늘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 저도 모르게 정말 죄송합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도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분명 일부러 여기 온 거죠? 제 결혼식을 망치려고. 우리 가족에게 복수하려고요. 딸의 원망에 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결혼도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이렇게 잔인하게 현재를 파괴하다니. 신랑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을 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지연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지며 순백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지연이가 절규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겨요? 딸의 울부짖음이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죠. 동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니. 혼담 때 당연히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아들이 속은 거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셨다니. 신랑의 아버지도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죠.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합시다. 나중에 뵙죠. 동수는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연이만큼은 살려주세요. 모든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 측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도 소란이 일었습니다. 결혼식이 정말 취소되는 건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결혼식에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동수는 이 모든 상황이 소셜미디어에 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었어요. 미안하다. 내 결혼식을 내가 망쳐버린 것 같아.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죠. 지연이는 서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왜 하필 오늘 나타난 거예요? 딸의 원망에 서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신랑이 양쪽 가족 사이에서 애써 중재하려 했습니다. 부모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면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랑의 부모들은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어요. 아들아, 이런 가족과 인연을 맺을 수는 없다. 신랑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죠.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니? 동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평생 지키려 했던 딸이 자신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다니.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평생 나만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정이 어떻든 가족을 버려놓고 어떻게 이렇게 숨기고 사실 수가 있으세요? 결혼 전에라도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있었다고요? 왜 숨기셨어요? 왜? 딸의 절절한 질문에 동수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웨딩홀 직원들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목격해버렸거든요. 일부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지연이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결과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연이는 서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신랑의 아버지가 최종 통보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의 일은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신랑 측 가족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기다려주세요. 지연이가 신랑 가족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신랑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미안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잠시만 시간을 줘. 동수는 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딸을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아프게 만들다니.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웨딩홀은 점점 텅 비어갔어요. 화려했던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쓸쓸한 공간으로 변했죠.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했던 부케도, 케이크도 모든 것이 의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어요. 내 결혼식이, 내 꿈이. 딸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동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죠.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제가 지금은 오빠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하객들 중 일부는 동수를 위로하려 했어요. 동수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동수는 위로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식을 연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는걸요. 동수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준아, 조금만 참아주지. 왜 오늘 같은 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복수냐? 서준은 고개를 저었죠.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만났으니 이제 됐지 않냐? 동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내 딸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야 했냐? 갑작스러운 상황에 동수도 서준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서준도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저 정말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평생 저만 딸이라고 하신 게 거짓말이었어요? 딸의 질문에 동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동수가 간신히 말했어요. 빚 때문에, 내 엄마 병원비 때문에. 하지만 변명처럼 들릴까봐 말을 멈췄습니다. 웨딩홀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어요. 화려했던 장식들만이 남아서 이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동수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터벅터벅 걸어 나갔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 모든 게 끝났으니까. 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동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딸의 행복도 자신의 평온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동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동수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직도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벗을 힘조차 없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딸의 결혼식을 위해 차려입었던 옷이 이제는 치욕의 증거처럼 느껴졌죠. 지연이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씩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가 동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딸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다니. 동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동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던 술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첫 잔을 입에 대자 목구멍이 화끈거렸죠. 쓰디쓴 맛이 지금의 심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연달아 비우며 동수는 3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동수는 29살이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며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죠. 아내는 지연이를 낳은 후 몸이 많이 약해져서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고 첫째 아들 서준이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동수가 보증을 섰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몇 천만 원의 빚이 동수의 어깨에 올라왔죠. 그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 집에 찾아와서 협박했고 회사에까지 전화를 걸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어요. 돈 없으면 애라도 팔아서 갚아. 빚쟁이의 악독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때 동수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갓난아기 지연이는 우유값도 제대로 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동수는 소주잔을 다시 기울이며 그때의 절망감을 되새겼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 동수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서준이를 보육원에 맡기기로 한 것이죠. 적어도 보육원에서는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데려오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육원에 서준이를 맡기던 날을 동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며 아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작은 손으로 동수의 옷깃을 붙잡던 그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서준이는 왜 자신을 두고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동수는 서준이에게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빚을 갚느라, 지연이를 키우느라, 아내의 병원비를 대느라 여전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몇 번 보육원에 찾아가서 서준이를 보려 했지만 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아이는 점점 자신을 잊어가는 것 같았고 동수는 차라리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서준이를 위해서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지금에서야 깨달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준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동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준이가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이 부모로서 실격이라는 죄책감이었죠. 동수는 소주병을 기울이며 빈잔을 채웠어요. 이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지만 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밤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수는 취한 몸으로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서준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은 그대로였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표정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서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동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서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동수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한 잔 더 비웠습니다. 서준도 한 잔 권하려 했지만 서준은 정중히 사양했어요. 나도 아버지 원망 많이 했어요.
서준이 진솔하게 말했어요. 어릴 때는 왜 부모가 날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가 있는데 나만 왜 혼자인지. 밤마다 울면서 아빠 엄마를 찾곤 했어요. 아버지는 절 그렇게 혼자 두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셨던 거예요. 동수는 서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 아이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준 것이 맞구나 싶었죠. 사실은 동수도 서준을 많이 그리워하고 마음에 빚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준이 계속 말했어요. 몇 년 전에 보육원 기록을 뒤져보게 됐어요. 제 출생 기록과 입양 전 과정을 찾아보니 알게 된 사실이 있더라고요. 서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우편 봉투였는데 여러 개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보육원에 보낸 양육비예요. 매달 빠짐없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동수는 그 봉투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몇 번 보냈었는데 보육원에서 받지 못했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했던 건데 제가 입양된 후에도 한동안 계속 보내주셨더라고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빚쟁이들 때문에 주소가 자주 바뀌어서 제가 받지 못했을 뿐이었더라고요.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책임지려 하셨던 거죠? 맞죠? 그 말을 들은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로 서준이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다는 걸 아이가 알아준 것이죠. 3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서준아. 동수가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어요.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나도 너를 만나서 반갑고 좋았어.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우니 나도 모르게 그만 그렇게 너를 대했다. 상처받았니? 서준도 눈물을 흘리며 동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망이 많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아요. 지연이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동원이 가족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부자가 마주 앉아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 죄책감과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서준과의 대화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봉투들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딸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동수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밥이라도 먹자.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동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신랑 측 가족들이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신랑까지 3명이 함께 왔죠. 동수는 그들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신랑의 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제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동수는 황급히 거실을 정리하며 그들을 맞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제 그런 일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어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새 가족 회의를 했는데 그 말에 동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어요. 아마 결혼을 완전히 취소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사돈 제발.
동수가 간청하려 했지만 신랑의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신랑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집에 돌아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셨다는 것에. 동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역시 결혼을 포기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신랑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연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아버님의 과거가 어떻든 지연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 말에 동수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신랑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준이는 우리 가족이랑과도 인연이 깊은 친구예요. 동원이가 많이 존경하고 따르는 대학 선배예요. 가끔씩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게 사돈이었다니요. 많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신랑 가족의 말에 동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솔직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돈? 동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결혼을 포기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주러 온 것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시다는 말씀이세요?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신랑의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지연 씨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서. 그리고 서준이가 와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간의 일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해를 좀 해달라고요. 서준이가 우리 집안이랑도 인연이 깊은 친구라 한번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신랑이 덧붙였어요. 지연이 어디 있어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방에 있는데 아직 나오질 않네요. 동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그때 지연이의 방문이 열렸어요. 지연이는 부은 눈으로 나와서 신랑 가족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에? 지연아. 신랑이 다가가서 지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어제 많이 놀랐지? 괜찮아?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아빠 때문에. 결혼이 취소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하는 거지, 오빠. 하지만 신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연이와 결혼하고 싶어. 아버님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 그리고 서준이 형은 말이야. 내 인생 선배야. 내가 얼마나 따르는 선배인지 몰랐지? 지연이 오빠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 가족이 될 수 있다니 말이야. 지연아, 너는 아버지랑 같이 살았잖아. 서준영은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어. 지연이, 내가 형 좀 이해해줘. 신랑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신랑의 어머니도 지연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지연 씨, 어제는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복잡한데. 복잡하다고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야. 신랑의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더 이상 숨길 일은 없겠지? 동수는 그들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숨기지 않겠습니다. 동수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 다시 할까요? 신랑이 물었어요. 이미 예약도 취소되었을 텐데.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서준 씨는 어떻게 하죠? 제 오빠라면.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동수가 입을 열었어요. 서준이도 우리 가족이야. 만약 너희만 괜찮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어. 신랑의 부모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신랑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준이도 가족을 만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족이 다시 만난 것인데 축복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동수가 문을 열어보니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신랑 가족들을 보고는 더욱 조심스러워했죠. 형, 어서 와요. 신랑이 먼저 인사했어요. 서준은 지연이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지연 씨,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당신의 소중한 날을 망쳐버렸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미안해요. 지연이는 꽃다발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실, 오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기뻐요. 제가 철이 없었죠. 기쁘게 맞이해줘야 했는데 미안해요. 정말요? 서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서준에게 말했어요. 서준 씨, 우리 가족이 되는 건데 앞으로 잘 지내봐요. 서준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어제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더 큰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럼 결혼식 날짜를 다시 정해볼까요? 신랑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서준 씨도 함께하는 진짜 가족 결혼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제의 눈물과 절망이 오늘의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같은 웨딩홀에서 다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완전한 결혼식이었어요. 동수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아빠, 준비 다 되셨어요? 지연이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한 달 전보다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진짜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우리 지연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네. 동수가 딸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 편히 딸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서준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준은 이제 정말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수와도 매주 만나서 식사를 하며 30년 동안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어요. 형부님, 신부 아버지, 에스코트 준비되셨나요? 서준이 동수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딸 시집 보내는 일인데. 동수가 대답하며 서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마워, 서준아. 내가 있어서 오늘이 더욱 완벽해.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신부 아버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자 동수는 지연이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어요.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걸으면서 한 달 전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신랑 앞에 도착해서 지연이의 손을 예비 사위에게 건네주는 순간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정말로 딸을 행복하게 보내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 지연이 정말 잘 부탁합니다. 동수가 신랑에게 말했어요. 네,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신랑의 진심 어린 대답에 동수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동수가 하객석으로 돌아가려는데 서준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저도 함께 에스코트 하면 안 될까요? 서준의 제안에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오빠도 함께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수와 서준이 함께 지연이를 에스코트했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함께 신부를 축복하는 모습에 하객들도 감동했습니다. 사회자도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서약식이 진행되고 반지 교환이 끝나자 이번에는 축가 시간이 왔습니다. 한 달 전과 달리 이번에는 서준이 공식적으로 축가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신부의 오빠이신 이서준 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준이 무대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지연이의 오빠 서준입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에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객들이 조용히 서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면서 웨딩홀 안이 감동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축복받는 축가였어요. 노래가 끝나자 웨딩홀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이도 신랑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동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결혼식이 가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피로연 시간에는 정말로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과 서준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서준은 신랑의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준 씨, 지연이 부탁해요. 신랑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서준은 감사하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수는 피로 연장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 달 전에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었잖아요.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나면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동수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도 찾아주시고 이렇게 완벽한 결혼식도 해주시고. 딸의 고마운 말에 동수는 또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아빠가 고마워. 너희가 이해해줘서. 동수가 지연이와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동수는 거실 벽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지연이 사진만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3명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수와 지연이 그리고 서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오늘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찍은 가족 단체 사진이었죠. 정말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동수는 소파에 앉아서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죄책감이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았어요. 서준이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가족을 얻게 되었잖아요. 서준이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연이도 결혼 후에 자주 신랑과 함께 놀러 왔죠. 예전보다 훨씬 시끌벅적하고 행복한 집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점심 같이 드실까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에 동수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사주는 밥을 마다할 아빠가 어디 있겠니? 동수가 대답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정말로 완전한 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동수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동수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딸의 결혼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야 평생 꿈꿔왔던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동수는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